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K 컨텐츠를 살리는 저작권 상식 특강. 이번 시간에는 도형 저작물의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도형 저작물이 이런 거다 개념 정도만 잡으셨는데 어디까지 대략 도형 저작물로 보면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형 저작물이다 아니다를 논할 때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있느냐, 저작권이 있기 위해서는 저작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는 저작물성, 저작물이 되기 위한 성격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도 얘기를 첫 시간에 많이 해드렸어요. 누가 그리든지 간에 비슷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도와 마찬가지로 표준이 되는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면은 사실 이 제약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 생각, 느낌 뭐 이런 거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창작성이 철저하게 부인될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저작물성이 없다. 곧 저작물이 아니다. 그래서 뭐 누가 저작권 침해니 뭐 하더라도 그대로 갖다 써더라도 침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도형 디자인 자체는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도형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요. 도형 자체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요거. 건축공학과나 이런데 이제 이제 대학원 수업 같은데 뭐 이제 듣다 보면은 건축공학과 이런데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학생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건축 저작물, 건축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거지.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 이거 자체는 그냥 도형 저작물이 될 수가 없다. 저작물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힘들게 만들었고 이거 건물 세웠고 레고로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저작물이다.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설계한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저작물은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도형 자체는 저작물성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광지도 얘기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관광지도. 일반 지도는 이제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지도, 네이버 지도, 네이버, 뭐 카카오맵 비슷해요. 다 그놈이에요. 내비의 맵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관광지도는 대부분 사실대로 그리지 않고 일정한 목적 아래 특정 부분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는 등 개성 있게 그린 지도로서 창작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도 기억나세요? 관광지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지도 같지만은 중간중간에 주요 관광 요소나 관광지 뭐 이렇게 꼭 들려봤으면 하는 곳들이 굉장히 거대하게 그리고 이제 그 장소 어떤 뭐 물건 거기에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징을 잘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해보면 일부 구간을 좀 확대를 해보면 도로는 요만한데 여기 뭐 실제로 이만하진 않을 거예요. 비율대로 따지면. 근데 굉장히 좀 크게 뭐가 있는지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꼭 좀 들려라. 와서 돈 좀 쓰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심상으로 굉장히 좀 왜곡되게 과장되게 그리고 확대 축소해서 그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도형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설계 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설계 도면 집 구입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시거나 집을 구입해 보셨거나 그러면 이제 설계 도면 아파트 설계 도면 열심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뭐 방이 이렇게 뭐
방이 뭐 이렇게 있고 있으면은 뭐 여기 방에다가 뭐 문 이렇게 있으면은 침대 어디다 놓고 뭐 가구 어디다 놓고 이런 거를 막 배치도를 열심히 또 그려보고 하세요.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격이라든지 앞에서 언급드렸던 지도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 조건이 많다 보니까 누가 그려도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특징 있는 건물이 아니고서는 그 앞에서 다뤘던 건축 저작물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파트 단독주택의 설계 도면은 특히나 저작물성,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술적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나 규격, 용도, 기능 자체, 설계도를 보는 사람의 이해 편의성, 이거를 이제 고려해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한된다는 말은 이제 창의력 발휘하지 마라, 필요 이상으로 발휘하지 마라, 보는 사람 어렵다, 피곤하다,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창작성 없고 저작권 인정받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 이런 게 성립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이제 따로 섹션을 빼가지고 한번 크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3D 모형, 이런 거 저희 아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로 저희 아들은 자동차, 저희 딸은 인형. 인형도 미미 인형, 미미 월드에서 나오는 미미 인형. 이 무슨 제가 광고하는 사람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많이 좋아하고 어디 기념품 가게 같은 데서도 이런 거 많이 팔고 있죠. 3D 모형, 인체 모형, 동물 모형, 자동차 모형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흡사해요. 마치 비율만 조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 저작권 없어요.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비율, 이만한 거를 그냥 이제 요만하게 비율 조정만 한 거니까 사실 뭐 사자가 이렇게 생겼어,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비현실적인데 하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제 혹은 누가 그리더라도 비슷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창작성이 없다, 저작권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요거는 좀 틀리죠. 관광 지도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비율을 주거나 특징을 강조하는 경우 충분히 사람의 창작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뭐 동물이나 뭐 건축물이나 자동차긴 하지만 비율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줘서 귀엽게 한다든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뭐 캐릭터화, 개성 있는 캐릭터화 했을 때는 충분히 창작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장난감 저작물, 장난감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따로 섹션을 다룰 건데, 요런 식으로 3D 모형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거는 안 된다. 하지만 뭔가 특징이나 개성이나 왜곡된 거, 비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면 될수록 저작물성이 높고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 침해, 저작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저작권 상식 수업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